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6장 외부 효과 나와 있는데요, 5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외부 효과 규제와 조세 부가 파트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챕터 16장 외부 효과 외부성에 대해서 보고 있죠. 외부 효과 보고 있는데, 요걸 이제 규제하려고 합니다. 규제를 했을 때 직접 규제하는 거랑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으니 뭐 그런 걸로 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오염 배출권이라든가 뭐 코드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현재 두 기업 A와 B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대요. 기업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기업이 있죠. 자, 정부는 이러한 오염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줄이려고 한대요.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네거티브 외부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염을 줄이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A가 오염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이게 줄이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베이트먼트를 쓰기도 하는데 MCA라고 할게요. 그냥 한계 비용이라 할게요. 이 줄이는 저감하는 데 비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QA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는요, 거기 보시면은 한계 비용이 EQB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기업 B가 EQB 해서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와 B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아웃풋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저감시킨 오염량, 이렇게 저감 오염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 저감량 아셨죠? A 기업이 저감하는 거, B가 저감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편 오염을 줄임으로써 사회가 얻는 편익은 한계 편익이 거기 보시면 100-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한계 편익은 100-Q인데 요 Q가 둘이 이제 저감한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 안으로 우리가 쪼개서 쓰는 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QA 더하기 QB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죠. 자, 우선 A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A번 보시면 정부가 오염을 60단위만큼 줄이려고 한대요. 각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을 30단위씩 줄이도록 규제를 했대. 이러한 정책이 60단위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능력이 두 기업이 다르잖아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양인데 MC A 기업의 저감량은 여기 있는 것처럼 QA 이렇게 있어요. MCA라고 할게요. 그리고 MCB는 이거보다 2배 더 가팔라서 MCB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만큼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요, 같이 60개 줄여야 되니까 반띵 해가지고 30개씩 줄여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직접 규제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60개를 줄이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 기업은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손쉽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B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저감 비용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우리 다공장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30개째 이거 생산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A가 한계 비용이 싸고 얘가 한계 비용이 비싸면 A는 야, 네가 좀 많이 일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생산을 늘리고요, B는 생산을 줄이는 거야.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요, MCA랑 MCB랑 이렇게 있는데 A가 작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계 비용 저감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 작은 기업이 생산을 좀 더 많이 분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야, A 네가 저감량을 늘리고 B가 저감량을 줄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인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늘고 B가 줄게 되면은 전체 목표로 하는 양 60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네가 40개 하고 네가 20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정을 했을 때 이 옆에 점점점 이게 똑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똑같도록 만들게 되면은 여기 찾았죠? 여기 찾았죠?
자, 그럼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요 높이가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QA가 되는 것이고, 요 높이 찾았죠? 요게 바로 Q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도 뭐 살짝 내용 그래프가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같이 줄이는 거예요. 그 해설을 한번 볼게요. 기업 A가 오염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 있고요. B가 줄이는데 한계 비용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B가 30단위 오염을 줄일 때 드는 한계 비용 거기 보시면은 2 되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보다 B가 크니까 B가 줄이고 A가 늘린다. 그냥 그 마인드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번은 그렇게 보시고 B번 한번 풀어볼게요. B번. 오염을 줄일 경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 보시면 것을 피해가 줄어들었으니까 편익으로 해석하고 있대요. 그것도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 피해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부과해서 공해를 줄이려고 한다. 만약에 효율적이 되려면 조세를 얼마만큼 부과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효율적인 공해 저감량은 얼마가 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두 개 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A가 생산량을 늘리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B가 저감량을 줄이면 한계 비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쭉 조정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 MCA와 MCB가 같아질 때가 이제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뭘 갖게 놓고 푸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랑요 우리 541페이지 가보시면 균형에서 1번, 2번씩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한계 편익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한계 편익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공장 독점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균형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균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각각의 A 입장에서 한계 편익과 얘가 똑같고 B 입장에서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똑같고 그런데 한계 편익이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똑같고 이 식을 정리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니? 라고 하면은요 우선 앞에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한계 편익이 100- 전체 대문자 Q인데요. 두 기업이 오염물질 저감하는 양을 합한 게 전체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는 QA랑 QB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Q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0- 얘가 QA 플러스 QB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또 뭐랑 같습니까? 한계 비용 여기 QB는 2QB잖아요. 그래서 2QB 요거랑 똑같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푸시면 돼. 이걸 푸시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하면 따라서 QA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량이 좀 더 많아요. 40 되고요. QB는 20 이렇게 되었을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계 편익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같겠죠. 한계 편익은 QA가 여기 집어넣으면 40, QB가 2 이렇게 되니까 40, 한계 편익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40, 20 집어넣으면 60이잖아요. 그래서 한계 편익도 40 해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40으로 똑같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를 얼마를 부과해야 됩니까? 하면요. 요 40을 부과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짝 볼게요. A기업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A기업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A기업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기업의 생산량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MCA가 이렇게 돼 있어요. Q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요, 요 한계 편이 요거 높이에 맞춰서 40에다가 이렇게 텍스를 부과한다 할게요. 이렇게 쭉 해서 텍스를 40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40이라는 걸 알고 있긴 한데 40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염물질을 내가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요만큼이 오염물질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오염물질을 한 단위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높인 텍스의 크기인 요거는 바로 뭐예요? 요거는. 그쵸? 내가 오염물질을 저감 안 하고 버리게 되면은 이만큼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 그러면 오염물질을 줄여가지고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일래? 아니면 세금 낼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아요? 세금 내는 것보다 오염물질 줄인 게 낫잖아. 그냥 세금을 내면 내가 40을 내야 되는데 오염물질을 만약에 20단위째 한다라고 하면 20밖에 비용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비용 절감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염물질을 줄일래? 저감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양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는 내가 만약에 60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입니다. 그러면 너 오염물질 줄이는 노력할래? 그럼 되게 힘든 거야. 오염물질 줄일 때 얘는 버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세금 낼래 하면은 그냥 40만 원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0만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그냥 내버리고 그냥 오염물질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그래서 오염물질 저감을 더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점차 줄어들다가 한계 측면에서 봤을 때 40단위가 딱 되면은요, 오염물질 저감하는 비용과 텍스가 똑같게 되니까, 그때 스톱!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게 바로 B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번은요, 정부가 위 문항 B와 같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규제와 조세 정책을 한번 비교해봐라. 어느 정책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를 얼마나 부과하면 되니라고 하면은요. 541페이지고 밑에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한계 저감 비용이 같고요. 한계 편익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인 생산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A가 있고요. MCA, MCB가 이렇게 있습니다. MCB.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요 같이 더하는 거야. 이게 다공장 독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A라는 공장과 B라는 공장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공장을 다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합해서 수평으로 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평으로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평의 합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서메이션 해가지고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카르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MC가 이렇게 합하는 건데 이게 수평으로 합하는 거죠. 수평의 합이에요. 이 수평의 합이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평축이 Q로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MC를요 Q로 바꿔서 더해서 나타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책에도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사회적으로 오염을 줄이는데 한계 비용은 수평의 합,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수평으로 합한다라고 하면 Q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Q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C 이렇게 나와 있는데 MC가 이제 균형에선 똑같다는 거 알잖아요.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아니, 사회적인 균형에서는요 MC가 어차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점자를 띄어내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QA는요 MCA인데 그냥 MC 하점자 빼어냈고요. 그 다음 QB는요 MCB는 2QB 이렇게 되니까 QB는 2분의 1 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MC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합하는 거야. 그게 바로 수평의 합이죠. 우리가 이제 전체 총 이제 저감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 뭐 대문자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대문자로 쓸까요? 저감량은 QA 더하기 QB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2분의 2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MC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요거야. 얘가 MC로 돼 있으니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이 정리가 된 게 다음 페이지 3번 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메이션 한 새로운 MC다라고 하면 3분의 2
그러면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편익하고 같이 더하는 계산을 해서 전체 총 생산량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계 편익은 어떻게 100-Q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한계 편익은 100-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계 편익하고요. 한계 비용의 합이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네, 여기. 요게 점점점 해서 찾아봐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요. 얼마인가 하면은 6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같게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면 3분의 5Q 해가지고요. Q는 5분의 3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60만큼이 최적 오염 저감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에 어떻게 할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여기 맞춘다니까. 여기 텍스를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쫙 해가지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텍스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 제시를 하는 거야. 너 세금 낼래? 오염물질 저감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텍스를 40으로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이 텍스니까 A기업은 얼마요? 여기 A기업은 이렇게. 아 B기업이네? 그럼 나 20 할래? 그럼 여기 A기업은 나 40 할래? 그래서 얘가 Q, B고 Q, A고 두 개 기업의 오염물질 저감량을 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요, 각각의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총 편익과 총 전체 한계 비용의 서메이션 한 요것만 우리가 구해내면은 쉽게 알아서 할당되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거기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542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예, 그 5번씩 나와 있네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결과를 음미해보자.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개별 기업들의 한계 비용을 모르더라도 전체 한계 비용만 알면 돼. 전체 한계 비용만 알면 한계 편의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저감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때 그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죠. 기업 스스로 조세에 반응해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알아서 툭 가격 통제로 던져주면 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수량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딱 지정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직접 규제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조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